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지문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법한 지문들만 좀 추려가지고 앞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표지는 되게 못생긴 표지죠. 노란색에. 근데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다른 데서 좀 쓰던 표지를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귀엽죠? 자, 수능 특강 독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할 페이지는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 바로 자, 초반에 나와 있는 이 개념학습 지문으로 이해하기 부분이고요. 보통 보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부분 그 앞쪽에 있는 지문들은 출제가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월 평가에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맨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 강의에서는 문제풀이 위주보다는 지문 보는 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고사에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6월이나 9월 평가 또 수능에 연계될 수 있으니까 지문 내용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어휘, 어휘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개념어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런 개념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다른 내용의 글을 만들어서 출제를 하니까 이 EBS 독서가 잘 안 나온다, 반영이 잘 안 된다, 이런 그 반쪽밖에 모르는 소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처음 문단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처음 문단 볼 때는 항상 여기서 기본적인 생각들, 그죠?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다 챙겨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기본 아이템 챙기기. 뭐 일종의 뭐 전제라고도 하는데요. 전제라는 말이 좀 어려울 테니까 우리가 게임 할 때 기본 아이템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기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템들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본 아이템을 잘 챙기면은 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됐거나 충분히 안 됐거나 또는 아예 안 됐거나 이러면 밑에 있는 내용이 별로 어렵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앞에 첫 번째 문단 내용을 가지고 파악해가지고 박박 긁어 읽어가지고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줄 한 줄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죠.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돈이 최고인 사회죠, 그죠? 원칙적으로. 자,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지금 경제 지문이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자,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 재화는 쉽게 얘기해서 물건이 되겠고요. 서비스는 뭐를 뭐 해주는 거, 그쵸? 자, 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자,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러면은 수요는 원한다, 이런 얘기고, 공급은 자,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걸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요거 중학교 3학년 때 사회 시간에 다들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나 때때로 정부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형성에 개입하기도 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 근데 어쩔 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가격 형성에 개입해. 누가? 정부가.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도대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벌이냐? 이런 걸 또 우리가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국가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자, 그러면은 뭐라고?
자,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그 다음에 시장의 지배, 그리고 경제력을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이 있을 때, 그때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조건은 그렇습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를 남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지멋대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어떤 기업이,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또, 돈이 되게 많이 몰려있어. 한쪽 기업에. 이럴 때 어떻게, 걔네들이 함부로 막 권력을 남용하는, 이른바 뭐 갑질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럴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규제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는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방법이 나왔어요. 그죠? 방법이 뭐라고? 이름하여 최고 가격제. 그 다음에 최저 가격제.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요 개념어가 나왔습니다. 자, 개념어가 나왔을 때는 요 개념어에다가 뭐 해야 된다? 뜻을 입혀야 됩니다. 알겠죠? 뜻을 입히기. 자, 저 개념어를 짝지를 보면서 뜻을 입히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 이 개념어 이름에 벌써 최고라는 말도 있고 가격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해버리는 제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최저 가격제는 그 반대로 최저 가격, 이 이하 가격은 안 된다, 뭐 된다, 뭐 이런 것들, 가격을 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렇게 대충 예측을 해놓고 정말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자, 그런데 하면서 전환이 확 되고 있죠. 그죠?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또 항상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니면 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어떤 그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봅시다. 이번에는 뭐라고? 자유주의 경제학자예요. 자, 이름이 지금 자유주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유주의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제멋대로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하자. 그냥 시장에 다 맡겨버리자 이런 거죠. 그죠? 네, 알아서 된다 뭐 이런 거죠. 알아서 됨. 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자유주의 경제학들. 그러면 시장에다가 아무렇게나 맡겨놓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권 정부가 지금 최고 가격제하고 최저 가격제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그죠? 자, 그래서 그 근거는 뭘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능 지문에서 꼭 알아내야 될 게 바로 뭘까요? 바로 근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바로 이유가 되겠죠. 이유. 짠. 이유. 알겠지? 자, 그러면서 가격 상한제라고도 불리는 최고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가격제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고 있죠. 정의가 나왔죠. 자, 우리 정의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하나 볼까요? 자, 시장의 균형 가격이 있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한다? 낮게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이 있는데 자, 거기보다 어떻게 한다? 낮게, 그죠? 낮게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가 바로 최고 가격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봐주시고 여기 있는 이런 정의, 이 부분을 갖다가 이 개념어에다가 딱 입혀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 가격 하한제라고도 불리는 최저 가격제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것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역시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한다 이거죠. 그 참고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막 밑줄을 치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는 밑줄을 치시는 게 안 됩니다. 알겠죠? 눈으로 다 보시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런 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가 좋아야지 비문학을 잘 풉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 보실까요? 자, 시장 균형 가격이란 그래서 이제 이번엔 뭐 시장 균형 가격을 설명합니다. 자, 위에서 균형 가격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개념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와, 말이 엄청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이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은 이제 아무런 방해가 없어. 다들 같이 똑같이 경쟁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겠죠. 왜냐면 이름이 완전히 들었으니까. 완전이라는 단어가 들었고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어휘대로 항상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이 없다면 그 어휘가 갖고 있는 원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이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거기가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바로 시장 균형 가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정부가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변화가 생긴다. 와, 또 이 잉여라는 개념도 나왔습니다. 자, 이건 또 뭘까요? 그죠? 자, 소비자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빼면 그 금액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 되는데 자, 이를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이거죠. 어려워. 그죠? 뭔 소리야, 대체. 자,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는데, 자, 이 양반이 어떻게? 물건이나 또는 어떤 그 이용하는 거, 자,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뭐, 아이폰을 사고 싶다. 자, 아이폰 15를 사고 싶어요. 자, 이런데 최대로 지불하고 싶어 살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이야. 어우, 비싸네, 그죠? 아이폰이 비싸요. 자, 15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이럴 때 이제 어때? 실제로 구매는 한 130만 원에 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오, 나 150만 원까지 낼 수 있었는데 이 아이폰 15를 130만 원에 샀어. 자, 그러면 어때? 여기서 여기를 빼면 20만 원의 차익이 생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잉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어려운 개념을 경제학적 용어로 풀어놓으니까 우리가 참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단어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글을 읽어내시면 사실 뭐 모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시죠. 생산자 잉여는 그럼 이번에 어떻게? 생산자 잉여죠? 그래, 좀 전에는 소비자 잉여, 이번에는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생산자가 시장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반대겠군요. 그죠? 네. 자, 자기는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돼. 그지? 자, 얼마는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아이폰 장사하는 사람이 1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소비자 가격을 130만 원으로 해놨는데 소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딱 샀어. 자, 그러면 30만 원의 이득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념어를 봤으면요,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뭐야?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거나 팔았을 때, 그죠? 남는 이득. 자, 그것이 바로 남는 이득의 정도? 뭐 이런 것이 생산자 잉여 또는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림 나왔다. 자, 여러분들 그림 나오면 막 깜짝 놀라면서 막 물속으로 풍덩 빠질라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림이 왜 존재해요? 이 그림이나 표나 그래프 이런 애들이 왜 존재합니까? 바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거꾸로 표가 나오거나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겁부터 먹고 아유, 나는 저런 거 못하는데 막 문제가 엄청 어렵겠구나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 한단 말이에요. 다 망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이해도 잘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그 소설책 막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그림도 있고 뭐 이러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럼 그림 들여다볼까요? 자, 그림은 시장 균형 가격이 P야. 자, 그 P 제로야. 여기 있네, 그죠? 자, 그러면 공급 곡선, 선생님 곡선 아닌데 이럴 수 있는데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 곡선 그리고 수요 곡선이 있죠, 그죠? 딱 있는데, 자, 여기서 어때요?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이 만나버리는 지점, 바로 여기가 되겠죠. 요 블루 닷, 그죠? 자, 이 파란색 점 있는 부분이 바로 균형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시장 균형 가격 P0군요. 그죠? 자, 요건데 소비자 잉여 ABC. 자, 그러면 선생님 또 영어가 나와요, 국어에. 영어가 나오면 또 싫어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한자 나와도 싫어하고 영어 나와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자, 그러면은 ABC,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색깔이 좀 거지 같은 관계로 다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그냥. 이렇게. 짠. 자,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A, B, C. 자, 이거와 생산자 잉여 D, E, F. 자, 그럼 얘는 이걸로 해볼까요? D, E, F. 이렇게. 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색깔이 뭐 여전히 그지 같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 A, B, C, D, E, F가 된다 이거죠. 그죠? 이만큼이.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 플러스 어떻게? 소비자 잉여. 요 두 개 합친 것이 이른바 뭐라고? 사회적 잉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관계는 어떻게 돼? 얘 두 개 더하면 요거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어, 비슷한 개념어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 이렇게 비슷한 개념어들이 나왔을 적에는 항상 얘네들의 어떤 그 개념 간의 관계를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든 알려줬을 때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비문학지문 이해 못한다고 또 막 엄마 탓하고 막 아빠 탓하고 뭐 조상 탓하고 뭐 선생 탓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탓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시죠. 자, 그래서 그래서 A, B, C, D, F가 전체가 이제 사회적 잉여고요. 자, 만일 최저 가격을 P0로 P1으로 설정합니다. 자, 지워볼게요. 자, P1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생산량이 Q1으로 줄어든다. 딱 보시면 어떻게 돼? 띠리리리리, 짠, 여기죠. 그죠? 네. 자, Q1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 이거 지금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죠? 이렇게. 자, 줄어들게 돼서 소비자 잉여는 A. A가 어디 있어요? 소비자 잉여는 A. 여기. 자, 생산자 잉여는 BDF. 요만큼이 돼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얼마큼밖에 안 된다?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펜 바꿔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어때요? 적죠, 그죠? 네, 아까는 이거 전체 다였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저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적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자, 그래서 이제 적고 시장 균형 가격일 때보다 자, 여기 하고 있어요. 어디 하고 있게요? 여기. 자, 시장 균형 가격일 때보다 사회적 잉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 뭐 누구는 좀 이득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의 손실을 자중 손실이라고 한대요. 자, 자중 손실은 재화나 서비스 시장이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가격을 막 정부에서 억지로 조절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득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득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득이 주는 거는 경제학 내지는 경제지문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최대한의 이득을 봐야 돼, 항상.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득이 줄면 이거는 범죄야. 또는 뭐 사회적인 악이야.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가격 규제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설사 하면 배 아픈데 자, 여기서는 그 설사가 아니죠.
자, 설사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부작용이 시도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은 위에 있는 사회적 잉여가 줄어든 것,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금융시장의 이자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짜잔. 뭐가 짜잔. 자, 그 중요한 이자가 나왔고요. 그죠? 이자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 빌린 이용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물건 같은 걸 빌리면 어때요? 무조건 이용료를 내게 돼 있죠. 공짜로 빌리지 않는 이상,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돈도 이제 빌릴 수가 있는데, 그죠? 자, 그때 내는 게 바로 이제 이용료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이름하여 뭐라고? 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또 은행이 개인한테 돈을 예금이나 적금 따위를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빌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대출을 받았으면은 얘는 은행에다가 돈 이용료를 또 내는 거고 이자를.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개인한테 빌렸으면 개인한테 예금 적금에 따른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돈 빌린 이용료, 돈에 대한 이용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자율은 뭐야? 그러면 율은 비율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억을 빌렸어. 어떤 사람이 집 살려고. 자, 1억을 보태야 돼서 1억을 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자가 5%예요. 1년에. 그죠? 자, 그러면은 1억의 5%는 500만 원이거든요. 계산은 각자 해보시고. 자, 그래서 500만 원인데, 그러면 1년 동안에 500만 원을 12달로 나눠서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내는 거죠. 네, 이렇게. 이거 이제 그래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돈 이용료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지문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상식이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시장의 이자율 규제의 문제점. 그러면 이자도 역시 나라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맡긴다면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이자율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자금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 위에 그래프를 얘기하자면 적절한 이자율은 금융시장, 그죠? 머니시장에서 머니마켓이라고 하나? 이 머니시장, 돈 시장에서 이렇게 알아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이 균형을 딱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자, 그러나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이자율을 시장 균형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해. 자, 그러니까 너네들 너무 이자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줄일 거야. 이렇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 대출 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해. 자,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돈 이용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이용료가 싸졌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자, 이용료가 싸니까 어때요? 너도 나도 막 돈을 빌려가지고 차나 집 따위를 사려고 하겠죠, 그죠? 자, 이에 따라 대출 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요. 자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죠? 다들 쇼미더머니 막 해갖고서는 돈 빌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때?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될 돈이 막 바닥날라 그래. 자, 그러다 보니까 품귀 현상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어때요? 원래 품귀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귀한 게 비싼 거니까, 그지? 자,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정부가 막았어. 너네들 이자율 못 올려. 이자율 올리면 내가 혼내줄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 빅브라더가. 자, 그러니까는 쫄아갖고서는 알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 자, 이는 제도적 금융기관이 아닌 사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 그러니까 제도가 미치는 곳이 제도권 금융기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 사금융으로 가자. 이른바 사채를 쓰는 거죠. 사채 쓰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카푸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 사금융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진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자율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시중은행들이.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데 은행이 가게나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자금 일부를 예금으로 예치하게 한다 이거죠, 그죠? 이른바 선이자를 뗀다고도 하는데 선이자가 아닌가? 선이자는 아니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개인이 은행한테 1억 주세요, 1억 빌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랬더니 은행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빌려갈 수는 있는데 2천만 원은 우리 은행 통장에다가 맡겨두셔야 됩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죠?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어때요? 돈이 없어. 돈이 지금 풍기현상이야.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 어떻게 돼? 자기네들도 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니까 빌려줄 때 이렇게 2천만 원을 떼고 8천만 원만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네들은 어때? 어디 가서 예금하세요, 적금하세요. 자, 이렇게 안 해도 돈이 좀 들어와 있겠죠. 그죠? 자, 이를 통해 은행은 규제 수준 이상으로 이자율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지만 대출을 받은 가게나 기업은 부담 늘어나게 된다. 그래, 실제로 1억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천만 원 떼야 되네. 그러면은 실제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1억 빌리려고 했는데 1억 이상을 빌려야 되겠죠. 1억 이상을 빌려놔야 은행에다가 돈을 주고도 맡겨놓고도 자기네들이 실제 1억을 만져서 쓸 수가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빌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자율이 있으니까 이자를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돈을 훨씬 많이 빌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경제나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처음에 이 그 균형 가격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시장의 지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규제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본 아이템을 제시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누가 문제를 삼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문제를 삼는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입장, 그들의 생각을 갖다가 딱 이렇게 이만큼을 들여서 얘기를 해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정해서, 가격이 정해져서 거기에 맞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잉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줄어든다 이거죠. 그죠?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네, 단기로도 문제가 되고 장기로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어디서 이 이자, 돈 빌리는 문제를 삼을 때, 돈 빌리는 시장, 그죠? 머니마켓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에다가 경제 요소, 경제 주체들, 즉 개인이랄지 가게랄지 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경제 주체한테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 정리를 스스로 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문은 여기까지 읽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